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의 놀라운 식습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100세 이상 살아온 사람들의 식단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음식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지역의 장수마을 사람들이 멀리하는 음식들을 알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첫째, 가공육입니다. 소시지나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에는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변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도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18% 증가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g은 핫도그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첨가물들은 대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은 고기를 먹더라도 신선한 생고기만 적당량 먹습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한 번 먹을 때도 손바닥 크기 정도만 섭취합니다. 둘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병과 비만의 주범이죠. 실제로 탄산음료를 하루 1캔씩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평균 4.6년 짧다고 합니다. 탄산음료의 위험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산 성분이 뼈를 약하게 만들고 카페인은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치아 건강도 해칩니다. 탄산음료 속 산성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녹여 충치 위험을 높이죠. 셋째,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과자입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영양가도 거의 없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통곡물로 만든 빵을 소량만 먹습니다. 정제된 밀가루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섬유질과 영양분이 거의 다 제거되어 있어서 먹어도 영양가가 거의 없죠. 게다가 혈당 지수가 높아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흰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위험도 70%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넷째,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고혈압과 심장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라면 스프에 들어있는 화학조미료는 뇌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라면을 자주 먹으면 위장 건강도 나빠집니다. 라면 면발은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고 첨가된 화학물질들이 위벽을 자극하죠. 실제로 일주일에 라면을 2회 이상 먹는 사람들은 만성위염 위험이 78%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산화된 기름 때문에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삶거나 구워서 먹습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한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더 위험합니다. 기름이 산화되면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도 늘어나죠. 튀긴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비만은 물론 심장병과 암 위험도 높아집니다. 여섯째, 아이스크림입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포화지방의 조합이라 비만은 물론 뇌 건강에도 나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0g의 설탕 섭취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의 또 다른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색소, 향료, 유화제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들어있죠. 이런 첨가물들은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과일 주스입니다. 놀라셨나요?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일의 섬유질은 사라지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장수마을 사람들은 생과일을 통째로 먹습니다.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생과일 3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없어서 당분이 바로 흡수되죠. 게다가 시판 주스에는 별도의 당분이 첨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식품은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음료입니다. 칼로리는 제로지만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뇌를 속여서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만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매일 섭취하는 사람은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서 비만, 당뇨병, 심장병 위험도 증가하죠. 그렇다면 세계의 장수마을에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매일 7가지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특히 고구마, 해조류, 버섯류를 많이 섭취하죠. 단백질은 주로 생선과 두부에서 얻습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경우 지중해식 식단이 특징입니다. 올리브유를 주된 지방 공급원으로 사용하고 토마토, 마늘, 양파를 많이 먹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적당량 마시는 것도 특징이죠. 유제품은 양저주로 만든 치즈를 주로 먹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의 경우 하루 6컵 이상의 허브차를 마십니다. 로즈마리, 세이지 같은 허브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채소와 콩류를 많이 먹고 올리브유를 듬뿍 사용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낮잠을 자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장수마을 사람들의 식습관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하루 최소 5회 이상 먹습니다. 특히 녹색잎 채소는 하루 3끼 빠지지 않고 먹는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를 막아주죠. 둘째, 생선을 주 23회 먹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을 선호하는데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생선구이나 생선찜을 주로 먹고 튀김은 피합니다. 셋째, 콩류를 매일 먹습니다. 콩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발효된 콩 제품은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식품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죠. 이런 좋은 지방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계절별로 건강에 좋은 식재료도 달라집니다. 봄나물이 제철입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 같은 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요. 봄철 환절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이 좋습니다. 토마토, 오이, 수박 등에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가을, 버섯과 뿌리 채소가 제철입니다. 당근, 고구마, 호박 등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요.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겨울, 따뜻한 채소와 생선이 좋습니다. 무, 배추, 굴 등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요. 추운 날씨에 약해지기 쉬운 면역력을 보호해줍니다. 연령대별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다릅니다. 20대, 성장과 활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특히 중요해요. 야식과 폭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3040대,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응하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 좋아요. 커피와 알코올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50대 이상,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고 염분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직장인 김씨 45세. 매일 야근과 회식으로 불규칙한 식사를 하다가 위장병과 비만으로 고생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후 6개월 만에 10kg 감량에 성공했고 위장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과일로 간식을 대체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례 2, 주부 이씨 38세. 세 아이의 엄마로 바쁜 일상 속에서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다가 만성 피로와 알레르기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에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준비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으로 바꾸었더니 온 가족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사례 3, 대학생 박씨 23세. 라면과 탄산음료로 끼니를 때우다가 심한 위염과 영양 불균형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기숙사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고 과일과 견과류로 간식을 바꾸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급격한 변화 대신 점진적인 개선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식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둘째, 건강한 대체 음식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해로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맛있고 건강한 대안을 찾아 즐기면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변화도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으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해로운 음식부터 하나씩 줄여보세요. 가공육이나 탄산음료처럼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생선, 콩류를 조금씩 늘려가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어 먹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보기도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제철 식재료를 고르면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포장지에 적힌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기름을 사용하세요. 양념은 줄이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아침은 든든하게, 점심은 균형 있게,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도 세계의 장수마을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령자들의 식습관과 그들이 피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마을 사람들의 놀라운 운동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